네, 김승현의 뉴스탑 10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 네, 오늘 뉴스탑 10 첫머리는 특조위원 그리고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탑 10에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자, 최순실 씨 어제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원들이 어제 그랬더군요. 최순실 씨를 직접 봤거든요. 과연 그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직접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상 어제 한 2시간 반 정도 네.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네. 직접 최순실 씨를 봤는데 정말 저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네. 정말 실제 주인공이 맞나 할 정도로 네. 첫째는 너무 왜소했어요. 사람 네. 물론 외모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네. 너무 애소한 체격에 또 그동안 수감 생활과 또 검찰 수사 이런 여러 가지 심적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상당히 제가 TV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최순실 씨가 아니었어요. 네. 아주 그냥 좀 수척했고 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눈매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당당했습니다. 당당했다. 예. 감추려고는 했지만 저는 네. 그걸 읽을 수 있었고요. 네.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네. 장차관 정도는 우습게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나 자기가 처지가 그런 네. 상황이니까 네. 조금 난감해하는 그런 네. 분위기였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사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저 장면은 이제 다른 구치소고요. 네. 자,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는지 그런 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정말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 비선 라인으로 이렇게 네. 슬기롭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갖춘 그런 어떤 네. 책사 네. 이거는 전혀 아니었다.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만나도 왜 저 사람을 하필 만났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많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추천하고 네. 그 인사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을 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예. 김한정 의원께서는 비교적 가까이 앉으셨습니까? 좀 가까이 보시니까 표정의 변화랄까, 답변하고 그럴 때 자세랄까, 어떠셨어요? 그날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좀 작전을 짰어요. 네. 최순실 씨가 입을 잘 안 열려 할 거다. 네. 그래서 여성위원 2분을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손혜원 근데 이게 의원?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이 2분이 워낙 호랑이 의원들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황영철 의원하고 저하고가 네.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황영철 의원이 자기가 고향이 강원도다. 네. 최순실 씨도 본 적이 그 강원도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말문을 이제 열어냈죠. 네. 저는 저대로 노력은 했는데 처음에 예상대로 아주 거의 묵비하다시피 네. 자기는 할 말이 없다. 네. 이런 아주 단단한 태도로 나왔는데 네.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그래도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봤던 게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고 쓰고 심신이 피폐했다 이것도 회피해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예. 뭔가 좀 어법이 안 맞고 대화할 때 진짜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제가 국조위원장으로서 이제 네. 2번에 걸친 최순실의 불출석 사유서를 네. 본인이 이제 구치소 수감 중이니까 그렇죠.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워드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이런 워드를 빼낼 수도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제 자기가 쓴 것인데 네. 좀 사실상 문장 구술 능력이나 네. 또 이 의 선정 자체가 좀 네. 사실상 볼품 없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저 사람한테 대통령 영선물을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네. 받았었나 저는 그건 아주 큰 의아심을 가졌죠.
네. 네, 저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최순실 씨를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증이 큽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그런 국어 사용 능력 같은 것도 궁금한데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공황장애 그리고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로 직접 보시기에 공황장애가 느껴졌는지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로 느껴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실상 어제 이제 서울구치소 청문회를 갖다가 이제 기획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장을 세트가 이제 완전히 네. 준비가 됐었어요. 네. 사실상 최순실 씨가 거기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의 불출석 사유가 좀 전에 하신 말씀 그 내용이에요. 진짜 네. 심신이 피폐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제대로 된 언어 구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말 자기가 이 정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 그걸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만은 네. 건강상의 문제나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좀 수감동에서 신문을 해봤습니다만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네. 이거는 한마디로 진실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허위 사실을 네. 썼다는 거죠. 네. 저도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최순실 씨랑 이렇게 그 이제 청문을 진행할 때 네. 직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묻고 아 예, 그래요? 저는 네. 거의 손을 뻗치면 닿을 거리여가지고요. 제가 네. 간간히 물도 따라주고 그랬어요. 아, 그거 그래요? 받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이 뭐 법정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그 검찰에 나갈 때 안경 너머로 이렇게 눈을 치켜뜨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직접 보셨을 때는 눈빛은 매서웠는데요. 네. 그 분위기 상에서 뭐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또 저희들도 특별히 이 불편한 그런 태도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날은 방어적이니까 네. 그래서 피해 나가겠다라는 태도가 컸고요. 저는 눈빛은 살아있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도 사실상 뭐 논두렁 경기 정도는 받고 이렇게 의원이 되셨는데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네. 160cm도 안 되는 단신이긴 하고 왜소한 체구이긴 하나 최순실 씨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실제로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같은 거 드셨는 대목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결정적인 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렷또렷하게 네. 최순실 씨의 어제 2시간 반에 대한 이 정언은 네. 사실상 위원장인 저는 이렇게 좀 중심에 앉았는데 저는 거의 안 들릴 정도예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습니까? 거의 그냥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심지어 중얼거리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태블릿 PC 부분만에 대해서는 또렷또렷하게 꽤 큰 목소리로 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했어요. 즉 그 말은 나는 노트북밖에 쓸 줄 모른다. 네. 태블릿 PC는 사용할 줄도 모른다. 네. 근데 그게 왜 내 거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이었죠. 즉 네. 그 말은 자기가 좀 꼭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펼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어제 또 다 했어요. 의외로. 간간히 좀 강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한 네. 의원이 록히드 마틴사를 아느냐, 요새 방산 비리 의혹이 네. 있으니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그 회사가 뭔 회사인지도 모른다. 네. 독일에 8천억 원 빼돌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아직도 좀 오버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독일에 한 푼도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방어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나올 때도 있었고요. 또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특검도 있고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저희가 사진 한 장 공개했습니다만 어쨌건 방송 카메라 반입은 이제 구치소 규정 때문에 안 됐고 네. 김성대 위원장의 휴대전화 하나 정도는 반입이 좀 가능했었는데 바로 이 물건이 이 전화죠, 이 전화. 바로 네. 이 전화인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박영선 의원이 직접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어제 촬영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순실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이 서울구치소가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문 뒤로 최순실 씨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서울구치소 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못 만나게 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왜 최순실 씨는 청문회 안 나오려고 할까요? 우리는 최순실 증언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이 또 가서 소장을 만나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과 박영선님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라고요. 그건 내 핸드폰인데. 이 서울구치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한번 열어보세요.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석에 지금 숨겨놓고서 10명이 지금 맡고 있어 지금. 최순실 씨 나오세요. 최순실 씨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저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왜 그러십니까? 자, 이제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이제 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보셔가지고 저도 오늘 들었는데 MC 성태라는 별명을 최근에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최순실 씨 저렇게 만나셨는데 앞으로 특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최순실 씨 결국 국회에 나오도록 할 계획이 좀 있으세요? 사실상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장을 이렇게 준비한 곳에 최순실 증인이 결국 못 나오겠다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의결을 하고 수감동까지 들어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수감동 안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진행시키고자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또 서울구치소장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ENG 카메라 한 대와 저 핸드폰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기로 됐었는데 그렇게 약속해서 이걸 저는 지참하고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법무부가 입장이 확 달라집니다. 최순실 씨 본인이 어떠한 자기의 모습이 영상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화면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박영선 의원이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라 바로 현장 중계가 가능하더군요. 우리 김한정 의원은 뭐 거기서 또 사실상 이분이 참 휴머니스트예요. 야당 의원이고 뭐 이번 국정 청문위원으로서 엄청나게 정인들에게 호통도 치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저도 야 초선 의원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대단한 평가를 해요. 사실 옆에 있다고 해라. 그런데 그날 최순실 정의는 어렵게 1시간 반을 저렇게 대치하고 난 이후에 개우 공간에서 최순실을 보게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비유 맞춰가면서 쉽게 말하면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김한정 의원이 최순실 정인에게 물도 이렇게 따라주면서 답변을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모습. 역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이 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최순실 증인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시녀 같은 사람이다. 눈도 못 맞췄다. 이걸 질문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던가요? 예, 제가 사실 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무슨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저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는 건데 실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불쾌하거나 반발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이 최순실은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고 평소에 나하고 눈도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했다는 것이 이런 게 알려주면 내가 좀 부끄러운데 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하셨다거나 어느 쪽이 좀 가깝다고 보십니까? 알 수는 없죠. 제 판단에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 두 분 사이 관계가 벌써 40년 이상의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관계고 사실상 동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권
저 대통령 선거에서도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말 한마디에 뭐 틀어지고 뭐 할 그런 관계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몸과 마음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하다는데 내 딸 정유라가 대통령보다 더 걱정된다. 그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문위원들이 다 놀랬던 사실이 네. 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최순실 정인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네. 최순실 씨 본인이 죽어서라도 네. 만일 죽어서라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네. 본인 죽을 수 있겠냐?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네.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그리고, 아예 안 했. 그리고 네. 심지어 딸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누가 더 소중하냐? 네. 그랬을 때 네. 딸 정유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또 물으니까 뭔가 마음이 그냥 신경이 복잡하다.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얘기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좀 짜증 섞인 분위기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야, 과연 이런 사람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뭘 믿고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그 시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라는 그 질문을 하자 깜짝 놀랐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네.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이제 그 딸 중에서 누구를 더 구하고 싶나 했더니 뭐 사실상 딸 쪽으로 이제 기울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순서가 먼저 시녀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네. 시차는 제가 제 질문이 이제 먼저 앞서였죠. 네. 그리고 몇 사람 거쳐서 손혜원 의원이 네. 이제 저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신문으로 나온 기사만 보고 도대체 뭘까 궁금했거든요. 글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씨의 생각이 뭔지 아주 다양한 궁금증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뭐 누가 더 걱정되나 그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정작 궁금했던 것은 세월호가 침몰됐던 그날 과연 우리나라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느냐 관련된 질문 좀 나왔었잖아요. 최순실 씨 저희 보도된 거 보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TV에서 그걸 보고 황급히 나간 것처럼 돼 있는데 어제 뭐 다 기억 안 난다고 딱 잘랐죠. 그 어제 상당히 중요한 정언이 있었는데 네. 본인은 4월 16일 날 뭘 했냐? 네. 우리 위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때 일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느냐. 정확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도 네. 확인을 하고 아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뭐 좀 다그친 적도 있죠.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에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하. 예, 자기는 도저히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네.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나왔던 것으로. 혹시 그날 그러면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혹시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그건 구체적인 질문은 그 헬스장 이야기는 없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제 저도 이제 생방송 중에 이렇게 속보사 막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종신형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도 한 주장이고 나는 차라리 종신형 받겠다. 그렇게 살려라.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좀 맥락이요. 네. 안민석 의원이 좀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민심이 아주 분노로 들끓고 있다. 네. 아직 그걸 아느냐. 네. 정신이라도 쳐야 된다는 그런 네. 분위기다. 네. 이렇게 전달하니까 본인이 뭐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하는 네. 취지였고 네. 약간 나는 종신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군요. 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냉소적인 그런 네. 체념적인 그런 반응이었지 네. 좀 너무 그건 확대 해석은 안 됐습니다. 그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그 드나들었는지 혹시 이런 제가 그걸 질문이 물었습니다.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 답을 안 하던데요. 네, 그 피해버리더라고요. 정호성 비서관은 같은 시간대에 청문위원들이 대통령을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 그 언제 뵀냐 했더니 2시경에 뵀다 했다가 아니 인터보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의 개인 신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결국은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그날 관저나 어디 근처에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가요? 의혹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특검에서 더 정밀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하나가 그동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관저도 지무시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부속실장은 관저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본인도 2시 이후에 봤다 그러고 그리고 그 전후에 관저를 해서 직무를 봤다는 징후가 없어요. 그냥 네. 뭐 전화로 보고했다. 네.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없었다. 예. 그 김 의원께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부속실장을 예, 직접 그렇습니다. 역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어떤 이제 국가적인 큰 그 재난이나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당시에 부속실장은 어떻게 하는 게 정해진 청와대 매뉴얼입니까?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그건 뭐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재난 담당이 정무수석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정무수석이 당장 보고를 들고 대통령을 올라가야죠. 네. 아니면 우선 전화로 보고를 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을 경우는 집무실로 보고를 가고. 예, 대통령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속실장한테 연락이 오죠. 어디 계시냐? 네. 지금 관저에 계십니다. 아니면 행사 나갔습니다. 지금 집무실에 계십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럼 바로 해서 비상 조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호성 그 부속비서관은 오전에부터 서면 보고만 있었지 그 부속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어제 해명에서는 본인이 좀 그 사태 심각성을 조금 놓쳤다라는 변명을 했어요. 해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오보 전원 구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근데 오후에 급반전이 되면서 악차 해가지고 뭐 달려갔다. 그런 스토리 아닌가요? 네. 네, 김성태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 안민석 의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이 청문회에 최순실이 나와야 되는데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원포인트 강제 구인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하셨던 소감을 같이 빌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정할 뜻이 있으신지 어떤지 한번 제가 사실 오늘 2시에 네. 정식인 국회의장님을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번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이렇게 6차간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2차례 현장 조사하고 2차례 기간 보고를 받았지만은 이 위정하는 정인들에 대한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법적 처벌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 국조위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이 정인은 어떤 경우도 한마디로 출석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안 오면은 동행명령장은 사실상 현행 지금 법으로도 네. 국회 모욕죄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네. 실행을 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벌금 얼마 때리고 마니까 이걸 우습게 본 건데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님께 우리 특위가 원포인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을 해서 의장님에게 올리겠습니다. 즉 그 말은 국회 경호관들이 네. 동행명령장 네. 이걸 발부하면은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네. 국정조사 기간 중에는 국회 경호관이 네. 쉽게 말하면은 강제 구인 사법경찰관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네. 그 관련 법을 네. 개정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9명의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9명의 동료인들이 법안을 다 같이 발의했어요. 네. 근데 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이제 병합 심사해가지고 네.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네. 이런 법은 직권상정으로 국회의장 권한으로서 야당,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이끌어지면은 내일 모레 29일 날 네.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남은 앞으로 청림 기간 내에 네. 최순실 같이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 네. 바로 구인해 올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증하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실 규명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것을 막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예. 과연 실제 현장에서 질문했던 분들의 의견도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는데 순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